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지함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1시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70평생 경찰로 살았던 사람의 습관이었다. 깊이 잠들면 안 된다는 강박.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본능. 은퇴한 지 5년. 이제 그럴 필요 없는데도 몸은 기억했다. 영숙은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아직도 그 빈자리가 낯설었다. 똑똑똑.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영숙은 벌떡 일어났다. 새벽 1시에 누가? 심장이 빨라졌다. 경찰 시절의 직감이 작동했다. 뭔가 잘못됐어.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켰다. 화면 속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댄 채. 영숙은 숨이 멎었다. 지은아. 문을 열었다. 딸 박지은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단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렀다. 왼쪽 눈 밑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이 꺾였다. 영숙은 재빨리 딸을 붙잡았다. 가볍다. 너무 가볍다. 예전보다 10kg는 빠진 것 같았다. 지은아, 정신 차려. 엄마야. 지은을 안아 거실로 옮겼다. 소파에 눕히고 얼굴을 살폈다. 입술, 눈가, 뺨 모두 멍투성이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폭행 피해자를 봤지만 자기 딸이 그 모습이 될 줄은 몰랐다. 물 좀 주세요. 지은이 간신히 말했다. 영숙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랐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흔들렸다. 물을 들고 돌아오니 지은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천천히 마셔. 지은은 물을 한 모금 삼키다 얼굴을 찌푸렸다. 입술이 터져서 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가운 모양이었다. 영숙은 참을 수 없었다. 누가 그랬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정우지? 지은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파 위로, 무릎 위로. 또 때렸어요. 또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정우. 사위 김정우.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남자. 대기업 과장. 동네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 영숙은 3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정우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지은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영숙도 안심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구나. 하지만 결혼 1년 뒤부터 지은이 변했다. 자주 오던 친정 방문이 줄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다. 바빠서요.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영숙은 의심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딸이 말하지 않으면 엄마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실수였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 울먹였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곧 부드러워졌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영숙은 딸을 꼭 껴안았다. 뼈만 남은 몸이 품에 안겼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다 끝났어. 하지만 영숙은 알았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지은을 안방 침대에 눕히고 영숙은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새벽 2시. 전화를 걸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이건 급했다. 연락처를 뒤져 이름 하나를 찾았다. 이정화. 같은 아파트 2층에 사는 이웃. CCTV를 집 앞에 설치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 부탁해야지.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옆방에서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작게 참으려는 듯. 영숙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진작 몰랐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영숙은 일어나 서재로 갔다. 오래된 책장을 열었다. 맨 위 칸엔 경찰 시절 자료들이 꽂혀 있었다. 사건 기록, 법률 서적, 증거 수집 매뉴얼. 한 권을 꺼내 펼쳤다. 가정폭력 대응 가이드. 페이지를 넘기며 영숙은 다짐했다. 이제 엄마 김영숙이 아니야. 경찰 김영숙으로 돌아간다. 30년 경력, 수백 건의 사건 해결. 그 모든 경험이 이제 딸을 지키는 데 쓰일 것이다. 새벽 3시, 영숙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 증거 수집, 병원 진단서, CCTV 확인, 변호사 상담, 보호명령 신청, 하나씩 차근차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정우야, 넌 이제 끝이야. 영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안방 문이 조금 열렸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잠 안 자요? 응. 엄마는 괜찮아. 넌 하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영숙은 웃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엄마가 할 일 하는 거지. 지은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영숙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첫 번째, 증거 확보. 두 번째, 법적 대응. 세 번째, 정우 격리. 계획은 명확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깐의 휴식.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다. 정우의 얼굴, 지은의 상처, 앞으로 벌어질 일들.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경찰 30년의 경력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였다. 영숙은 다시 눈을 떴다. 이제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전쟁의 시작. 영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준비했다. 지은이 일어나면 먹여야 한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정우,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영숙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엔 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영숙의 가장 강한 무기였다. 아침 8시. 김영숙은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지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의 멍이 아침 햇살 아래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영숙은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들고 2층 이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정화 씨, 나 영숙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집 앞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언제 거요? 어젯밤 새벽 1시쯤이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10분 뒤 정화가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새벽 12시 58분. 지은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한 손으론 벽을 짚으며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1시 2분. 지은이 영숙의 집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을 누르고 쓰러졌다. 영숙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 씨, 이거 지은이 맞죠? 네.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제 사위요. 정화는 말을 잃었다. 영숙은 노트북을 가리켰다. 이 영상 제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받고 영숙은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영숙 씨, 혹시 도움 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화가 돌아간 뒤 영숙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항목에 표시했다. CCTV 확보 완료. 다음은 병원이었다. 오전 10시. 지은이 깨어났다. 영숙은 미역국과 밥을 차려줬다. 좀 먹어야 해. 병원 가려면 기운 내야지. 병원요? 응. 진단서 받아야 해. 지은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엄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기록해야 해. 근데 정우 오빠가 알면 알아도 상관없어. 이미 선 넘었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엄마 믿어. 네. 오후 2시. 영숙과 지은은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지은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이 대신 말했다. 폭행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남편한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살폈다. 입술, 눈가, 뺨. 펠라이트로 눈동자를 확인하고 갈비뼈 부위를 눌렀다. 지은이 신음을 냈다. 갈비뼈에 금 간 것 같네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검사를 마치고 진단서를 받았다. 전치 3주 추정의 상해. 안면부 타박상, 좌측 늑골 골절 의심, 입술 열상. 영숙은 진단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 진단서 확보 완료.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유성재 변호사. 경찰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유 변호사입니다. 성재야, 나 김영숙이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좋진 않아.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돼? 유성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이 가정폭력 피해자야.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법적 대응만 남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김정우였다. 사위. 지은을 때린 남자. 영숙은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지은이는 너 안 만나. 제발이요. 오해 풀고 싶어요. 오해가 아니야. 폭행이지.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모님,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사람을 때릴 사정이 어딨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쿵. 점점 세게.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야. 그만 가. 장모님, 안 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정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넌 후회하겠지만.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우가 돌아간 모양이었다. 영숙은 안방으로 갔다. 지은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엄마, 정우 오빠 왔죠? 응. 근데 보내버렸어. 엄마, 무섭지 않아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딸을 안았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너를 잃는 거야. 지은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영숙은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오전, 영숙과 지은은 유성재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의 작은 건물 3층,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유성재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따뜻하게 웃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도 처음 뵙네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얼굴에 멍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유성재의 표정이 굳었다.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CCTV 영상, 진단서, 지은의 진술서. 유성재는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요. 보호 명령 신청하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 보호 명령은 일주일 안에 나올 거예요. 형사는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님, 정우 오빠가 보복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보호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령하면 위반 시 바로 구속이에요. 영숙이 물었다. 그럼 바로 진행할까? 유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서류 준비해서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하지만 사무실을 나오는 길 지은이 멈춰섰다. 엄마, 정말 이래도 돼요? 뭐가? 정우 오빠, 직장도 있고 생활도 있는데 이러면 다 망가지잖아요. 영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은아, 내 얼굴 봐. 이게 괜찮아 보여? 저 사람이 널 망가뜨렸어. 그래도가 어딨어. 너 죽을 뻔했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해해?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쉽지 않을 거야. 정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개입할 것이다. 동네 소문도 날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30년 경찰 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다. 증거를 모으고 법을 따르고 끝까지 싸운다. 그날 밤 영숙은 노트에 적었다. 세 번째 단계, 법적 대응 시작. 네 번째 단계, 정우 격리. 다섯 번째 단계, 진실 폭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장모님, 저예요. 정우였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렇게 나오실 거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장모님도 잃을 게 많으시잖아요. 영숙은 웃었다. 나 잃을 게? 난 이미 다 잃었어. 딸 빼고. 그 딸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감히. 뚝.
전화가 끊어졌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했다. 이제 전쟁이구나. 창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더 어두웠다. 그리고 더 단단했다. 법원에 보호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김영숙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우유, 계란, 두부. 지은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딸이 그 문제 많다는. 맞아. 남편한테 잘못했다며? 영숙은 뒤를 돌아봤다. 동네 아줌마 둘이 고개를 돌렸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마주쳤다. 5층에 사는 박 씨였다. 영숙 씨, 요즘 어때요? 네, 괜찮아요.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사실 정우 씨 말 들었는데 지은 씨가 좀 예민하다면서요? 영숙은 표정을 굳혔다. 누가 그래요? 아니, 정우 씨가 직접 며칠 전에 동네 주민들한테 인사 다니더라고요. 장모님이 오해하셨다고. 오해가 아니에요. 폭행이에요. 박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영숙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우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은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성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정우 씨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어요. CCTV는 조작됐고 지은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다. 뭐? 조작? 네. 그리고 지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제출했어요. 우울증 진단서요. 그건 결혼 초기에 힘들어서 잠깐 상담받은 거였어. 그걸 악용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예요. 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과거 폭행 기록이나 제3자 증언 같은 거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우는 생각보다 치밀했다. 이미 대응책을 준비해 둔 것이다. 저녁 영숙은 지은과 마주 앉았다. 지은아, 정우가 너한테 이전에도 손댄 적 있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있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반년쯤 뒤부터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2년 반. 그동안 지은은 혼자 견뎌왔던 것이다. 병원 간 적은? 한 번. 갈비뼈 다쳤을 때. 진단서는? 안 받았어요. 정우 오빠가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없었다. 과거의 폭행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정우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본 사람?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다들 정우 오빠 편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숙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정우의 직장 근처로 갔다. IT 기업이 입주한 테헤란로의 높은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다. 점심시간. 정우가 동료들과 나오는 게 보였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영숙은 다가갔다. 정우 씨. 정우는 영숙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동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장모님, 여기는 왜? 할 말이 있어서.
정우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둘만 남았다. 영숙이 말했다. 법원에 거짓말 제출했더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CCTV 조작? 그게 사실이야? 지은이가 저한테 먼저 손댔어요. 전 방어한 것뿐이에요. 영숙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뻔뻔한 건 장모님이죠. 일방적으로 제 말만 안 듣고 내 말, 폭행범의 말을 왜 들어? 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장모님 계속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저도 할 말 많아요.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영숙은 한 걸음 다가섰다. 해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우는 비웃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오후 영숙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김정우 씨 어머니 최순희입니다. 정우의 어머니. 영숙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 어때요? 영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녁 6시. 영숙은 정우의 집 앞에 섰다. 아파트 30평형. 지은이 살던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최순희가 문을 열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으니 최순희가 차를 내왔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최순희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정우가 뭘 잘못했나요? 영숙은 차를 내려놓았다. 폭행했어요. 증거 있어요? CCTV, 진단서 다 있어요. 최순희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증거예요? 부부 싸움하다 다친 거잖아요.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그건 영숙 씨 생각이고요. 영숙은 참았다. 화를 내면 안 됐다. 어머님, 제 딸 얼굴 보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지은 씨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다녔다며요? 그건 우리 정우는 착한 애예요. 지은 씨가 예민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아들이 사람 때렸어요. 그게 착하다고요? 최순희의 얼굴이 굳었다. 영숙 씨,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어머님이 하셔야죠. 지금 윗사람한테 말버릇이 그래요? 윗사람? 제 딸 때린 사람 엄마한테 예의 차릴 이유 없어요. 최순희가 벌떡 일어났다. 나가세요. 갈게요. 더 있고 싶지도 않아요. 영숙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려는데 최순희가 뒤에서 말했다. 영숙 씨, 법정에서 봐요. 우리도 변호사 있어요. 영숙은 돌아봤다. 그러세요. 저도 준비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지쳤다. 정우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제 정우 가족과도 싸워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정우 어머니 만나고 왔어.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영숙도 알았다.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정우는 주변 사람들을 이미 포섭했고 증거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가 더 필요한데. 새벽 3시 영숙은 일어나 노트를 펼쳤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했다. 정우의 행적,
증거들, 증인 가능성,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내연녀. 며칠 전 지은이 무심코 한 말. 정우, 오빠가 요즘 핸드폰을 숨겨요. 누구랑 연락하는 것 같아요. 영숙은 펜을 들었다. 만약 정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게 폭력의 원인이었다면? 찾아야 해. 영숙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숙은 노트를 덮고 중얼거렸다. 정우야, 내 비밀을 찾아낼 거야.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새벽 4시. 김영숙은 경찰 시절 연락처를 뒤졌다. 오래된 수첩, 손때 묻은 페이지들, 그 안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강민호, 사설탐정, 전직 경찰이었다. 영숙과 함께 일했던 후배. 아침 9시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 김영숙이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좋진 않아. 부탁 하나 하려고. 말씀하세요.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줄래? 김정우. 30대 후반. IT 기업 다녀. 무슨 일인데요? 내 사위야. 딸을 때렸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흘 뒤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있어요. 뭐? 내연녀요. 이름은 한민지. 27세. 정우 씨 회사 후배예요. 영숙은 숨을 참았다. 확실해? 네. 사진도 있어요.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거 언제부터야? 작년 가을쯤부터요. 거의 1년 넘었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1년. 지은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였다. 민지 주소 알아? 네.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작년 가을에 정우가 갑자기 출장 많이 갔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이상하다는 게 차갑게 대하고 화도 자주 내고.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영숙은 민호에게서 받은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구 역삼동.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그곳으로 갔다. 7층. 복도 끝 호수.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한민지였다. 누구세요? 김정우 장모예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영숙이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있어요. 내 딸 얘기. 민지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좁은 원룸. 간단한 가구만 있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맞은편에 섰다. 뭘 원하세요? 영숙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지은의 얼굴. 멍투성이었던 그날의 사진. 이거 봐요. 민지는 고개를 돌렸다. 보기 싫은 표정이었다. 정우 씨가 한 거예요. 내 딸한테. 알아요. 영숙은 놀랐다. 알아? 네. 정우 오빠가 얘기했어요. 지은 씨가 문제 많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지은 명의로 된 땅. 이것도 봐요. 정우가 이걸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했어요. 서류 위조에서. 민지의 눈이 커졌다. 뭐요? 그리고 당신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공동명의로.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법원에 제출된 증거예요.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요? 네. 정우 오빠가 그냥 투자한다고 했어요. 땅을 사서 나중에 팔면 돈 벌 수 있다고. 영숙은 민지를 바라봤다. 젊은 여자, 속은 거였다. 민지 씨,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도와줄래요? 우리 딸을 위해서. 어떻게요? 증언해 주세요. 정우와의 관계, 서류 위조 계획. 다. 민지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근데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남의 남편이랑.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해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어요. 증언할게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지은 씨한테 나중에 직접 말해요. 지금은 일단 이겨야 해요. 민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법정 보호명령 신문 날이었다. 영숙과 지은, 유성재 변호사가 함께 입장했다. 맞은편엔 정우와 그의 변호사, 뒤쪽엔 정우 어머니 최순희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 판사, 표정이 엄격했다.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피해자 박지은 씨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지은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 피투성이 얼굴. 법정이 조용해졌다. 진단서도 제출됐다. 전치 3주. 늑골 골절 의심. 정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건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댔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였고, 유성재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그건 폭력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 한민지가 들어왔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는 증인석에 앉았다. 선서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김정우 씨와 1년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정우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다. 그리고 정우 씨는 제게 토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박지은 씨 명의 땅을 우리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했어요. 서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우 씨가 다 했어요. 지은 씨 도장이랑 서명을 위조했대요. 재판장이 정우를 바라봤다. 피고인 반박하시겠습니까? 정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대답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순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 여자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방청인은 조용히 하세요. 최순희는 다시 앉았다. 하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정우에게 피해자 박지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그리고 재판장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토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법정을 나오며 지은이 영숙에게 매달렸다. 엄마, 우리 이긴 거예요? 응, 이겼어. 지은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영숙은 딸을 안았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유성재가 다가와 말했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성재야. 민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숙이 손짓하자 다가왔다. 민지 씨, 고마워요. 민지는 지은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눈물을 닦고 민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감사해요. 용기 내줘서. 민지도 눈물을 흘렸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영숙과 지은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은 편했다. 엄마, 응? 이제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넌 아직 젊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무서워요. 다시 사람을 믿는 게.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많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영숙은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행복하자.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김영숙의 집 거실엔 햇살이 가득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멍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체중도 조금씩 늘었다. 엄마, 커피 드세요. 고마워. 영숙은 커피를 받아 마셨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보였다. 만개한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예쁘다. 지은도 창밖을 바라봤다. 네. 올해 꽃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면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건가? 영숙은 딸을 바라봤다. 지은은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 미소였다. 지은아. 네. 요즘 어때? 좋아요. 진짜로.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밤마다 악몽 꾸고 현관 소리만 나도 떨고.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뭘 했다고. 다 해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니까.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지난 6개월은 쉽지 않았다.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정우는 폭행,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3번 열렸다. 영숙과 지은은 매번 출석했다. 유성재 변호사도 한민지도 함께했다. 마지막 재판 날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김정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순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법정을 나오며 지은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정우 오빠 감옥 가는 거. 후회? 왜?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영숙은 멈춰섰다.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은아,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네. 정우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형이 확정된 뒤 영숙은 한민지를 다시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민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민지는 수척해 보였다. 회사도 그만뒀고 원룸도 뺐다고 했다. 어디 사세요?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돈 모으면 독립할 거예요.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뭐예요? 돈. 많진 않지만 시작하는데 보태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지은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영숙은 봉투를 민지 앞에 놓았다. 민지 씨,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음이요? 어떻게 사느냐? 민지 씨는 용기 냈잖아요. 진실을 말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저는 받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게 지은이한테 하는 진짜 사과예요. 민지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카페를 나오며 영숙은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한다면. 3개월 뒤 지은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다. 엄마, 오늘 한 분 상담했어요. 그래, 어떻던데? 저랑 비슷했어요. 남편한테 맞고 혼자 견디고. 지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처럼. 영숙은 뿌듯했다. 딸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있었다. 잘했어. 엄마가 보여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을 꼭 안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과 지은은 한강을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엄마,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대학원 가려고요. 영숙은 걸음을 멈췄다. 대학원? 네. 상담심리 전공이요. 제대로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영숙은 웃었다. 좋지. 해봐. 엄마는 반대 안 해요? 왜 반대해? 내 인생이잖아.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엄마가 더 고맙지. 왜요? 날 믿어줘서, 같이 싸워줘서. 지은은 영숙의 팔을 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1년 뒤, 지은은 대학원에 합격했다. 입학식 날 영숙도 함께 갔다. 캠퍼스는 젊음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새 학생증을 받아들고 좋아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영숙은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찰칵. 사진 속 딸은 행복해 보였다. 엄마도 같이 찍어요. 내가? 네. 지은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했다. 둘은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지은은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다. 엄마, 우리 닮았어요. 그래. 네. 둘 다 이렇게 웃잖아요. 영숙도 사진을 봤다. 정말 닮았다. 웃는 모습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액자를 꺼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지은이 어렸을 때,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 둘 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영숙은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맑은 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한민지였다. 어머님, 저예요.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제가 요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주인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저도 상담받고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되려고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날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전 계속 도망만 쳤을 거예요. 민지 씨가 용기 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 영숙은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한다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느 일요일, 영숙은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오래전 자신이 일했던 곳,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30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건들, 동료들, 피해자들. 내가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명은 확실했다. 자신의 딸.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겠다. 새로운 결심이었다. 은퇴했지만 할 일은 남아 있었다. 그날부터 영숙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주제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 첫 강연 날, 20명 정도 모였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30년간 경찰이었고 지금은 한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다. 제 딸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남편에게 맞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죠.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은의 상처, 싸움의 과정, 승리의 순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남편이 때려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모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영숙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상담하고 증거 수집을 돕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줬다. 지은도 함께했다. 엄마와 딸은 팀이 됐다. 2년 뒤, 지은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상담심리학 석사. 졸업식 날, 영숙은 꽃다발을 들고 갔다.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학위복을 입고 활짝 웃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상담사예요. 그래, 넌 해낼 거야. 엄마처럼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았다.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졸업식이 끝나고 둘은 레스토랑에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식사를 하며 지은이 말했다. 엄마, 제가 상담센터에 취직했어요. 진짜? 축하해. 네.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영숙은 뿌듯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 지은아. 네. 행복해?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 네. 엄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흘렀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저도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많이.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우리는 이겼다. 함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지은이가 말했다. 행복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의 싸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경찰로 30년을 살았던 이유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다른 딸들도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도 싸울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사랑에서 시작되니까. 영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또 빛날 것이다. 그리고 영숙도 지은도 계속 빛날 것이다. 함께